의원님께 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당원 관리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술고래 알코올 공장 딱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맞아 이번에는 뭐 저 그냥 우리 김문수 장관을 이번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아니면 또 원희룡 장관 좀 도와주시고 식사 좀 치지 말아달라고 지금. 왜 너무 윤석열 대통령 같다고 치지 말아달라고 좀 보니까. 네. 아니, 윤석열 흉내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모양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팔이 나가줘야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의힘 네. 지지층 분들께서는 좀 저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분 좀 밀어주십시오. 이러면은 네. 당원들과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들이 반응해요?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이 네,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게 대세를 많이- 좌우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야 의원님 개판되는 저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파면되고 네. 윤석열이 저기 광장 나가서 어퍼컷하면서 메시지 던질 수도 있어요? 설마요. 설마죠? 예. 유튜브나 그건 아닐 걸. 그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실 분. 아유, 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설마요. 김건희가 나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겠네. 근데 본인 따르는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네. 합동 뭐 방송을 하는 거죠. 합동 방송. 우리 뭐 고성구 선생 아주 고마웠어요. 하면서 전환기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하면서 맥주 한 잔 따라주고 아, 하지 술방을 하는구나. 전환기는 저기 신발에 술 따라줄 것 같은데 느낌이. 으아 이렇게 뭐 마셔. 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난장판이네. 가볍게 얘기하시지만은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직업 방향이라는 것은 전업 유튜브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튜브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이제는 뭐 본인이 먹방? 대외적으로 그렇지 술 먹방 할 수도 술 먹방? 있고 야 그럼 신동엽 방송 위협받겠는데. 그러니까 짠한요. 짠하니 위협받겠는데. 본인이 이제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정말 이제 선거 있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한 달 정도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맞아요. 연이 네. 떨어지겠지만 이 한 달 만약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을 많이 자극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뭐 이게 수가 적다 하더라도 폭력성과 극단성을 띠게 그렇죠. 되면 네. 파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사회가 불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극단의 폭력을 써버리면 매우 불안해져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또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네. 우리가 좀 책임감을 그래도 바라본다면 부디 사회 통합에 그리고 사회 안정에 마지막 책임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뭐 내란죄지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뭐 직권남용 등등 별걸 다 여러 걸어서 가지. 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가면 안 둘 거예요. 특검법을 통해서 할 거고 검찰도 캐비넷 열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를 하든지 네. 뭔가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자극적인 언어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대선 후보 내 말 듣는 사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열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방어해주고 내 편 들어줄 당대표 최고위원 만들어줄 그런 사람들 지도부로 하도록 그러니까요. 당원과 네.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한길, 김계리 이런 사람들도 국민의힘 최고위원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인데 비대위의 비대위가 또 다시 이제 이제 전당대회를 하겠죠. 이제 네, 새로 대선 뽑게 끝나고. 되면은.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전환길 나가면 안 뽑히겠어요? 당대표 될 수도 있지. 야.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쥐귀연 판사입니다. 쥐귀연 네.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입장에선 넌 저기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야. 2판 4판이야. 그럼 극단적으로 흑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유튜버들의 코인파리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뭐 사회운동 자기들 표현, 우리 네. 표현하면 난동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이 4월 4일 날 선고가 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도주 우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담당 재판관으로서 직권 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새로운 봅니다. 결정을 해낼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허재무 씨 같은 경우는 상상력의 영역인데 네.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혹시 그 이후의 행보를 좀 어떤 식으로 택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조금 멀리 보면은 네. 그냥 뭐 이제 사법적인 저기 처벌 다 받으시고 네.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광화문 쪽에 김치찌개 전문점을 내셔가지고 광화문에 내야 네. 되고 여의도 내면 안 되고. 상원아 여기 2번 테이블 계란말이 하면 이제 노상원 씨가 이제 저기 서빙 하시고. 네. 나도 법을 잘 모르지만 너무 모른다. 네. 아무도 못 나와. 아, 못 나오는구나. 네, 살아서 못 나와요. 살아서 이 못 형량 나온다. 자체가. 아, 형량 자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형량이 아니에요. 이 형량으로 거의 하면은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전부 다. 무기 또는 사형 나올 수가 없구나. 아니면은 제가 뭐 농담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본격 본인 등판하는 거예요. 직접 당대표 되는 거죠. 좀 당대표 출마. 무슨 공중이 아니고 아직은 풀려나 있으니까 지금. 아직은 네.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지기현 보고 있나? 당대표 출마하면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은 당과 당원들이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잡아가려고 그러면 당사로 쏙 숨어. 그리고 당원들이 딱 둘러싸. 야당 탄압이야. 이렇게 되면은 인신구속을 야, 또 피할 수도 그런데 있는. 전당대회 출마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아 그럼요.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내란죄 그 피고인들도 많고 사건 기소된 내용들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1심 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에 별건으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치르고 진짜 전당대회 당대표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지금. 그래 네. 이걸요 법률적인 문제만이라든가 진영의 문제, 특정 정당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네. 그렇게 극단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번 대선을 정계 개편, 연정, 개헌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판 전체의 전반적인 자정과 네. 혁신 운동을 하는 그런 제2의 건국에 해당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뭐 제가 솔직히 말 민주당 그럼 훌륭하고 똑똑하냐? 말 안 해네 솔직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진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정말 제2의 공국이란 마음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네. 지금 자꾸 갈라치기 하고 서로 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옳고 물론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은 당연히 경계해야겠죠. 특히 헌법을 파괴한 자는 배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적으로만 만들어서 갈등을 네. 심화시켜 버리면은 이 어느 단계 가면 수습이 안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 박진영 선배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제2의 공국이라는 생각으로 네.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다음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오래된 정통 보수가 좀 괴멸됐잖아요. 그러고면 하면은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진보나 중도로 왔느냐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가짜 보수들한테 현혹돼 버리는 거야. 결국 이게 50%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가 서로 자정해가지고 서로 훌륭한 보수, 훌륭한 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0%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당위성을 얘기하고 저는 이제 현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박진영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본인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좀 잘라내줘야지 보수 내에서.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중진 의원들이 당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전환길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막 세미나 하잖아. 나경원 같은 사람 계속. 그런 모습 보면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더 계속 반복될 거야. 왜냐하면 당원들하고 일부 극렬한 지지층들은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적폐청산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방 저기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정을 무너뜨린 사람은 당연히 처벌돼야죠. 네. 다만 그것과 관련 없이 보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이다라는 네. 개념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제가 좀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뭐 적폐청산 하면서 막 만나사장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좀 피해를 봤어요. 저는 그때 특별히 당원도 아닌데. 진짜요? 근데 무슨 위원회에 있다가 막 그냥 쫓겨나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헌법을 파괴한 자는 당연히 배척해야 합니다.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제
보수다, 진보다 아니 이런 추구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적으로 삼는 이번에 도구가 돼버리면 네.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흑화돼 버린 거죠. 흑화된 피해를 이번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님 말씀처럼 보수든 진보든 건강하도록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조기 대선 벌어져서 대통령 되시면 저 장성철을 뭐 방심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면 아까 그 운수 보고 왔다는 게 실리주의자예요, 실리주의자. 실리주의자. 네. 제가 기쁜 마음에 그런 암시가 있었구나. 국민 예. 통합을 그러시구나. 위해서 이 한번 네. 바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두는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을 텐데 오늘 방송에 라이브로 출연해 가지고 이미 내가 사의를 금융위원장한테 밝혔는데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렸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고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근데 좀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면밀하게 잘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방향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시장이 발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 2차 산업을 키우면서 재벌 족벌들이 생겨났고 금융시장이 왜곡돼 있습니다. 보면 다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장치 산업을 키워가는 형태로 그러니까요. 발전해 왔는데 네.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AI는 줄어가면 말 그대로 이제 벤처나 이런 산업들이 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뒷받침이 돼야만 합니다. 금융시장이 뒷받침되려면 금융에 대한 자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면 주주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 문제는 주인이 주인 행사를 못 해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주식회사의 주인인데 주주는 바보예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오너가 마음대로 하는 오너의 현금 일축이 성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됐죠.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만 좀 일단 4월 4일 지나고 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일단 네네. 4월 4일만 지나고 나서 네. 이제 저는 이거는 본질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4일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대권 후보들이 분명하게 후보별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계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향후 산업 발전과도 직결되고 금융산업 발전과도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네. 원칙과도 직결되는 이거는 큰 테마예요. 아. 아주 큰 테마예요. 아주 큰 테마인데 이거를 이 혼란스러울 때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고 넘어가면 얼렁뚱땅할 안 된다.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네. 테마고 대권 주자들이 입장을 다 밝혀야 될 테마라고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테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야 공의 그리고 정부도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 그 개인의 금감원장 개인의 처신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를 공직자가 반발을 한다라는 것은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할 일은요. 3부 빨리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요. 왜 계속 넘기고 3부건. 있냐고요. 네. 도이치도 조사하고 넘겨가지고 제대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거를 결정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만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아 오히려 자기 금융감독 이게 원장, 금융감독 원장 명의로 검찰에 피묻히고 싶지 않다. 네, 네. 이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좀 들어가는 게 빼고 두려워서 빼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친윤에서 친한이 되고 이 상법 개정 문제에서 입장 변화 이런 하나의 그 정치적 재미거리로 해석하는 와중에 네. 직무유기라는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직무유기. 아, 그렇죠. 이 3부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일찌감치 알았을 수도 네. 있고 그럼. 밑에 직원들이 그게 그래프 보고 일찍 보고했을 수도 있는데 조사권 발동을 안 했다나 그런가 조사권을 막았다라든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분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져봐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뭐 이제 대행 체제라고 하지만은 네.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런 공직자 고위공직자 입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 자체가 개판되는. 약간 완전히 좀 개판 분위기가. 오분전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만큼 이 정부가 힘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네. 본질도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그냥 뭐 직접적인 로비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민주당이 하니까 반대한다. 네. 이 정도 생각일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그 엘리트 경제 관료들은 대다수가 한국에서 케인주의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실제로는 주주자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 경제 관료 출신 한덕수 총리와 부총리 두 사람은 끝나고 또 로펌 가는가? 아, 어디 또 외국계 자문회사 가는가? 네. 이런 이해 충돌에 저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법 문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설문조사했던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00명 넘게 참여해 주셨는데 질문이 뭐였냐?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와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네. 1번 보기는 홍장원. 그런 일 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59%의 59%. 그 지지를 받으셨고요. 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정령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한 적 없느냐 반문을 했었죠. 이분에 대해서는 35%가 주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계시잖아요. 그 직권 증인이었던 헌재 보호해야 할 시민들이 막는 모습 보면 의아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5% 정도의 지지가 있었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분의 발언 부정선거 주장 계속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에 대해서는 1%의 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공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투표했어요. 하셨어요? 뭐에다 하셨습니까? 저도 홍장원에다가. 홍장원에 했습니다. 저도 홍장원. 아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네. 우리 이제 장성철 소장님도 4월 4일 날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날 응원드리고 싶어서 예. 5군데서 방송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예. 지금 내가 남 재판 평론할 때가 아니다. 나 지금 내 재판 가야 된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오. 저 공직선거법 예. 2심. 장성철 소장님의 사주 명리를 보니까 윤석열과 이렇게 시소처럼 돼 있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무죄가 지금까지 나오게.